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 양주 한 병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되고요.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저금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온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고요.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여기서 최고가 되자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시다.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도록 웃으며 노력합시다. 주부라면 이 동네 최고의 주부가 되겠어 라는 다짐으로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면 가장 먼저 승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잡힐 만큼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빠르게 손에 넣는 돈과는 완전히 다른 당신이 지닌 실력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이나 가난을 겪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바로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거 없는 죄책감은 부모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혹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주입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나와 당신을 포함해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입한 죄책감 때문에 돈이나 행복을 멀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요. 자신을 얽매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봅시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당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분명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걸 거야 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쁜 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대개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의 악역이 만든 이미지에서 오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제 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돈은 사람이 가지고 날라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 인근 상점가에 채소 가게가 두 곳 있다고 해봅시다. 한 곳은 늘 기분 나쁜 느낌을 풍기는 데다 손님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게다가 다 시들고 신선해 보이지 않는 채소들을 아무렇지 않게 비싸게 팝니다. 그런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까요? 다른 한 곳은 늘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일 신선한 채소를 들여오며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라면 분명히 이 두 번째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싶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가게는 인기를 얻고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소 가게처럼 돈을 계속 버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번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멋진 일을 한 것일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 부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부자들은 어떤 사람과 만날까?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 그렇게 부자의 좋은 점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고생.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고민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는데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이 있어요. 만약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셋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고생이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해서 이것저것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20년 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이에 속하죠. 거듭 고생이란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 고생은 가령 당신은 괜찮아요.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제 가족 중에 이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거나 제 친구는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라며 불행한 사람의 예를 들어 큰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곳곳에서 걱정거리를 찾아 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찾아서 하는 달인인 셈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굳이 사서 고생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하는 당신도 불행해질 뿐이고 듣는 사람도 기분만 우울해지니까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을 해봐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운만 나빠질 뿐이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왕 할 말이라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만약 연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쓸까? 그렇습니다. 고생할 필요 있나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해봅시다. 바빠 죽겠다. 와, 잘 나가다 보니 바쁘네. 너무 바빠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려니 정말 바쁘네요. 약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바쁜데도 돈이 없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대부호인 빌 게이츠가 너무 바빠요 라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겠지만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라는 불행 언어를 쉽게 중얼거리니까 더한 불행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도 시간마저 가난하다면 그건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최근 저는 강연 의뢰가 늘어나면서 일본 곳곳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지인인 하나 씨도 강연을 많이 하는 터라 좀처럼 만나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하나 씨와 만나서 식사를 했을 때 일행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바빠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하나 씨와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저희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진심으로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자 다들 우와 멋지네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니 멋져요. 파이팅! 하고 웃으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말이란 정말로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어둡게도 또 밝게도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 때문에 바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 게다가 사실은 모두가 바쁩니다. 그런데도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담지 않고 묵묵히 일하니 멋지지 않은가요? 자기만 온 세상 일을 다 떠맡은 것처럼 불행한 말버릇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발상은 뭔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멋진 일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면 아무리 멋진 일이라도 계속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 멋진 일을 하는 이상 돈도 제대로 벌자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 일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 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릴까 하고 열심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당신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인형을 1000개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드는 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인기가 있나 하고 안테나를 세워봐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SNS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고만 쌓이지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에 제작한다거나 유행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는 등 무엇이든 좋으니 계속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발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계속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단순히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점을 보완하고 더 좋게 고쳐나가면서 계속해야 해요. 여러 경험을 쌓고 발전하면서 계속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능률도 올라가고 기술도 향상되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인생의 모든 일이 계속 좋아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전 없이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회사원이라면 부장님이 제 기획안을 거절했어요. 어차피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라며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부장님께 다가가지 않았는지, 부장님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기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고 내용을 개선해서 접근해 봅시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토 씨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싫은 사람이 101번이나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건 스토커나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니까 로맨틱하게 포장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스토커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다. 101번까지 가기 전에 고치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적어도 10번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받아줄 확률도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발전하며 끝까지 해내는 일은 단순히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실천했을 때의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실패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상 제대로 돈을 벌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올 때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상 제대로 돈을 벌겠다. 당신은 행복의 모든 요소를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개성을 빛내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만큼 멋지고 가치 있으며 선택받은 존재니까요. 이 책과의 만남이 당신에게 많은 돈과 행운을 강하게 끌어들일 것임을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